당신은 ISTJ인가요? 아니면 ESFP인가요? 아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MBTI 검사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네 알파벳의 나열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의 행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각자 모두 다른 사람이고 다른 성향을 가졌으니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더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3분 만에 자신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MBTI가 무엇일까요? MBTI는 엄마 브릭스와 딸 마이어가 함께 연구한 성격 유형 이론입니다. 심리학자가 아니었던 브릭스는 늘 개인의 심리에 관심을 가졌는데 현대 심리학을 대표하는 칼 융의 이론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접목하여 이론을 완성하였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각 특성별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경험적인지 직관적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로 구분됩니다. 엄마 브릭스는 딸 마이어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 연구를 계속하며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와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격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검사가 MBTI입니다. 검사를 시행하며 사람들에게 4가지 질문을 했는데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등의 질문들로 4가지 알파벳을 나열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일자리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각각의 알파벳의 조합에 따라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징 등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문화와 특성에 맞춰서 MBTI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각각의 특징들도 한국말로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행되는 조사들의 경우 실제 MBTI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테스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각 질문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판단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성격 검사에 특별히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내향적인 성격을 고쳐야 할 단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4가지 기준을 설명할 텐데 각 기준에서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되시는 알파벳을 기록해 보세요. 첫째, 당신은 어디서 힘을 다시 재충전하나요? 행동하는 것에서 힘을 얻는다면 당신은 E 유형입니다. 반대로 활동을 하는 동안 힘을 소모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I 유형입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I 유형이 아니고 친구가 많다고 E 유형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힘을 얻느냐라는 점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일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경험적인가요? 직관적인가요? 조금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산책을 하면서 보았던 풍경들을 떠올리나요?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보았던 풍경은 떠오르지 않고 산책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더 떠오르나요?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월급과 성적, 실적 등 눈에 보이는 수치를 고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행복, 자아실현, 우월감 등을 느끼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나요? 만약 당신이 산책 후 돌아와서 걸어가면서 보았던 풍경들을 떠올리고 일상을 나아지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월급과 성적, 실적 등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경험적입니다. 하지만 산책 도중 풍경보다 산책 도중 상상하고 있던 일들이 떠오르거나 눈앞의 수치가 아닌 그것들로 인해 연상되는 행복, 자아실현 등에 더욱 신경 쓴다면 당신은 직관적입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나요? 깊은 논리적 생각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감정이 우선인가요? 당신이 크리스마스 모금하는 사람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고형의 사람은 모금기관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똑같은 돈이라도 저소득층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관에 송금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감정형 사람은 가슴과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로 사고형 사람들보다 쉽게 돈을 주고는 합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에도 많은 여행지를 각각 놓고 비교한다면 사고형 유형입니다. 하지만 여행지의 사진을 보고 흔히 말하는 감성에 끌려서 바로 결정한다면 감정형 유형입니다. 넷째, 당신은 일상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나요? 아침에 할 일들을 쓰면서 하루 일정을 체크하나요? 여행지에서도 어디를 갈지 모두 계획하는 편인가요?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당신은 판단형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일이 유연하다면 당신은 인식형입니다. 당신의 유형이 나왔나요? I 유형인 저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동을 함으로 힘을 재충전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사고형과 감정형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 소모로 피곤하기도 하고, 사고형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무정하고 냉정하게 느껴져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20대 초반에는 즉흥적인 성격으로 특정한 틀에 박히기보다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좋아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판단형 유형으로 살아가며 삶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